폐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나도 걸리면 어떡하지? 위험한 병이라는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시죠? 그럼 먼저 우한 폐렴의 증상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침이 날 수 있고요. 콧물, 가래, 그리고 호흡곤란 또는 가슴의 통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발열도 나고요. 근데 이거 증상들을 잘 이렇게 보니까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평상시 감기에 걸렸을 때 일어나는 증상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렇죠? 우한폐렴을 굳이 엄청나게 무서운 그리고 공포스러운 질병이라기보다는 감기의 일종이구나, 조금 독한 감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직 한국에서는 폐렴에 걸려서 사망한 환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독감 때문에 매년 한국에서만 매년 2,000명 이상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감하고 이거 폐렴하고 비교해 보니까 어떠세요? 지금까지의 결과로 볼 때는 폐렴보다는 독감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독감 때문에 너무 이렇게 공포스러워하고 외출을 못하고 자제한다든지 이런 좀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보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금만 우리가 잘 관리를 한다면 크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죠. 즉, 이 폐렴도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호흡기에 특히 많은 영향을 주는 질병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예방법도 감기 예방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손을 깨끗이 닦아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바이러스는요, 피부는 절대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 피부를 통과해서 우리 몸에 감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일어나나요? 주로 우리가 손에 바이러스 균이 있는데 이걸로 무언가를 먹었을 때 또는 눈을 비볐을 때 눈을 통해서 이렇게 전염이 되게 됩니다. 또는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는 바이러스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기침을 했는데 코 근처에 이렇게 딱 침이 묻었어요. 그리고 호흡을 하다 보면은 이 바이러스가 코를 통해서 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감기가 걸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손 깨끗하게 닦기입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 손을 한 2, 30초 정도 닦아주시면은 어지간한 바이러스나 세균들은 모두 깨끗하게 닦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외출하고 들어오실 때는 손을 꼭 깨끗이 닦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폐렴에 걸리지 않고 또 감기에 걸리지 않고 잘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를 쓰면은 예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마스크는 큰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마스크로 효과를 얻으려면은 의료진들이 사용하는 수술할 때 사용하는 마스크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재난 현장에 들어가서 화재 현장 같은 데서 사용하는 그런 마스크 있죠. 전문가용 그런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면 사실 시중에서 파는 마스크는 대부분은 바이러스 예방에 큰 효과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스크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격자무늬로 해가지고 공간들이 쭉쭉쭉 있겠죠. 그 공간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호흡을 하니까요. 그 공간은 바이러스한테는 마치 엄청나게 큰 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려있는 문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폐렴 환자가 기침을 해서 마스크에 바이러스 세균이 묻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얼마든지 마스크를 뚫고 들어가서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예방 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감기나 폐렴에 걸렸다면 마스크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침할 때 어떻게 될까요? 마스크의 침이 대부분은 다 막히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사람들한테 침이 튀겨서 바이러스를 전염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기 걸리면 이제 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시는 일이 해열제를 드시는 겁니다. 이 해열제 드시는 거는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열이 난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 몸이 스스로 하는 일일까요? 우리 몸이 스스로 하는 일입니다. 왜 열을 발생시킬까요? 바이러스를 열로 소독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독하게 되면은 열 소독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죽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열이 올라가고 있는데 해열제를 먹어서 열을 떨어뜨립니다. 그럼 바이러스는 어떻게 될까요? 아주 좋겠죠. 살기 좋은 환경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이 증식하게 되고 우리 몸을 더 빠르게
많은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열제는 절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해열제를 안 먹으면 혹시 우리 몸이 더 많이 안 좋아지는 건 아닌가요? 어떡하죠? 예,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고열이라고 하면은 뭐 39도, 한 40도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그 온천물에 목욕할 때 있죠. 몇 도가 될까요? 대부분 아마 40도 이상 되는 물에 들어가시는 것을 좀 좋아하실 겁니다. 그럼 좀 시원하고 좋죠. 사실 우리 몸 대부분은 고열에 크게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다만 제일 무서운 데는 뇌입니다. 뇌는 한 40도 정도가 되면은 뇌세포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은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뭐 언어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손이나 팔이나 이런 데가 마비가 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뇌만 잘 보호해 준다면 발열이라는 것은 우리 기타 다른 장기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뇌를 어떻게 보호할까요? 차가운 수건, 물에 적신 차가운 수건이나 얼음 수건 같은 거를 여기 목 앞부분에다가 대주시면 됩니다. 이마가 아니고 목 앞부분입니다. 여기다 대면은 뜨거운 피가 경동맥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를 통과하면서 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차갑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적으로 몇 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차가운 피가 뇌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뇌는 얼마든지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왜 하지 말라고 그랬냐면요. 사실 이 이마는 뇌에 있는 열을 발산시키는 냉각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 차가운 거를 얹게 되면은 열이 빠져나가려다가 차가운 공기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유턴하게 됩니다. 뇌 속으로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머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마에다가 사실 그렇게 차가운 것을 대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반드시 이 목 앞에다가 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뇌를 보호하면서 발열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소독하니까 훨씬 더 빠르게 우리 몸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열이라든지 아니면 몸에서 이렇게 폐렴 증상이 아주 막 고통스럽게 일어난다면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손발을 따주시면 됩니다. 손발을 따주시면은 이러한 고통스럽고 심각한 증상들을 바로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손발 어디를 따주면 될까요? 다른 동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은 손톱 뿌리, 여기 손톱 뿌리 보이시죠? 손톱 뿌리의 안쪽, 그러니까 몸 안쪽입니다. 이쪽, 이쪽, 이쪽. 이쪽의 모퉁이에서 약 5mm 정도 떨어진 곳에 사혈을 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바깥쪽입니다. 바깥쪽 뿌리죠. 이쪽이죠. 그러니까 이쪽을 사혈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새끼손가락은 양쪽 모퉁이를 다 사혈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발이다 라고 생각하면요. 발은 좀 더 쉽습니다. 엄지발가락은 양쪽 모퉁이를 다 사혈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네 발가락은 바깥쪽에 있는 모퉁이를 전부 사혈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혈해 주시면은 고열이 난다든지 아니면 기침이 심하다든지 온몸이 뭐 쑤시고 아프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증상들을 바로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조건 사혈을 한번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뜸을 떠주시면 폐렴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뜸을 뜨는 혈자리는 등 쪽에 신유는 신장을 좀 보호하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폐를 보호하는 자리고요. 또 폐유 위쪽에 풍문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 쪽에서는 이 세 군데 혈자리에다가 뜸을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오시면요. 족삼리라는 혈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환이라는 복부에 있는 혈자리, 그리고 팔에는 곡지라는 혈자리, 그리고 머리에 백회, 그리고 또 목 쪽에는 천돌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혈자리들을 뜸을 떠주시면은 감기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혈자리 찾는 방법을 잘 모르시면 제 유튜브나 또는 블로그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요. 이 혈자리에 대한 정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이나 지압을 통해서 치료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침이나 지압을 할 때 가장 좋은 혈자리 한 군데는 힐링 감기 수혈입니다. 힐링 감기 수혈은 팔을 이렇게 구부리시고 여기 알통이 있거든요. 알통 바로 아래쪽.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좌우로 문질러 보시면은 인대가 느껴지십니다. 그 인대에서 바깥쪽, 엄지손가락 쪽으로 바깥쪽을 꽉 눌러 보시면은 매우 통증이 아마 심한 부위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를 지압을 하시거나 침을 놔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힐링 소화수혈입니다. 힐링 소화수혈은 팔목과 팔꿈치의 정가운데입니다. 찾기 쉽죠? 팔목과 팔꿈치의 정가운데를 한번 눌러보시면 굉장히 통증이 나는 부위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를 지압을 하시거나 침을 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또 가장 답답한 부위가 뭐냐면요, 심장입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더 빨리 뛰고 열심히 뛰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심장이 많이 부담이 있고요, 답답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요, 팔목 왼쪽 팔에만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힐링 감기 수혈하고 소화 수혈은 양팔을 다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심장 수혈은 왼쪽 팔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팔에서 팔목과 팔꿈치를 이번에는 절반이 아니고 3등분을 합니다. 하나, 둘, 세 개, 대략 세 칸을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 지점입니다. 3분의 1 지점 여기 되겠죠. 그리고 정 가운데라기보단 약간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바깥쪽입니다. 바깥쪽을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약간 아픈 데가 있을 겁니다. 쏙 들어가면서 아픈 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지압하거나 침을 놔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팔꿈치 주름 있죠. 팔꿈치 주름에서 손가락 하나 정도 아래로 떨어져서 내려간 데에서 방금 전에 눌렀던 그 혈자리 있죠. 그 혈자리에서 쭉 올라온 데, 거기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좀 이렇게 아픈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침을 놓거나 아니면 지압을 해주시면 심장의 부담을 그 즉시 풀어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걸로는요, 온갖 야채와 과일이 다 감기에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타민이 많이 들어간 약간 새콤한 이런 과일들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좀 주로 많이 드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을 만드실 수도 있는데요. 부작용이 없는 약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생강과 계피를 사용해서 탕을 끓여서 드셔주시면 됩니다. 생강이 100g, 그리고 계피가 100g이라면 물 1리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1시간 정도 끓여주신 다음에 설탕이나 꿀을 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맛있게 간을 맞춰주시고 드셔주시면 됩니다. 뜨겁게 드셔도 되고요, 차갑게 드셔도 됩니다. 그거는 자기가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고 나면은 아마 몸이 좀 이렇게 더 편안해지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피부에서 땀이 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도 떨어지고요. 이렇게 감기를 내가 직접 부작용이 없는 약을 만드셔가지고 치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구하실 수 있다면 좀 더 좋은 방법은 귤이 있죠. 귤 껍데기. 안에 쪽에 있는 하얀 보풀하기 같은 건 다 제거하시고 귤 껍데기만 넣어가지고 추가로 넣어서 같이 끓이셔도 되고요. 말린 대추 같은 게 있다면 대추도 같이 넣어가지고 끓여주시면은 약 효과가 좀 더 배가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드시면 맛있죠. 맛있고 또 몸에도 좋습니다. 그 다음은 운동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 방법은 폐렴이 시작되는 초기에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몸이 힘들기 때문에 운동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 운동하는 방법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풍차 운동인데요. 이 방법은 감기 또는 폐렴에 아주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손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손을 한 손은 여기다 놓고 한 손은 이렇게 하시고요. 이 각도는 다 90도로,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 모든 각을 다 90도로 놓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팔은 위로 올라가고 아래에 있는 팔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동시에 내려갔다가 팔을 돌리면서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칠 때는 바로 팔꿈치 바로 앞쪽 여기를 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서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풍차 돌리듯이. 그래서 풍차 운동입니다. 옆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뒤로도 한번 해볼게요. 예, 이렇게 풍차 운동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몇 번만 돌려도 가슴이 편안해지고 호흡도 편안해지고 열도 좀 떨어지고 땀도 몸에서 좀 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풍차 운동을 제일 좋은 거는 100번 돌려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100번을 해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또 100번을 하고 해서 총 500번, 하루에 500번 정도 하면 제일 좋고요. 근데 각자 자기한테 맞춰주십시오. 그래서 하다가 너무 힘드시면 예를 들어서 뭐 한 30번 5세트를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점점 늘려서 100번 해가지고 5세트를 하시면은 하고 나시면 정말 감기 기운이 멀리 멀리 떠난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미리 예방하시고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으로 뜸이나 지압, 침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시고 그리고 또 먹는 방법으로 또 몸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어떤 감기든 또 나중에 어떤 새로운 신종 폐렴이 생기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을 스스로 보호하고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